들어오시나? 들어오세요. 헬로우. 저만 왔어요? 저희 9시 해서 끝났어요. 9시에 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이제 막 끝났어요. 그건 몰랐네. 가보겠습니다,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짜 가요? 아이고. 피곤하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오케이. 10시 좀 기다리죠. 네? 저 방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힘드네요. 여러분 뭐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리액션들 좀 있었나요? 주변에서 네. 좀 되게 찍혀 올려준다 해야 되나? 멋있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거를, 그런 자리, 그런 자리 자체를. 어허. 돈 전 주셨어요? 몰랐는데, 저 네. 팔로워분이 오셨는지 뭔지, 네. 아무튼 다음에 서울 오면은 행사 관련해서 얘기 좀 더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취소돼서 좀 아쉬우셨나봐요. 그렇구나. 네. 또 행사 이후에 뭐 리액션 있는 사람 없나요? 저는 전화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알려주세요. 행사 이후요? 네. 이걸 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전시가 좀 많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아티스트랑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해외 아티스트 분들이랑 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하기로 했어요? 지금 기획 중이어서 저는 사실 그냥 기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작가로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 뭐 조금 더 바이럴이 좀 많이 된 거? 팔로워 좀 늘었어요? 뭐 인스타 팔로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스타 팔로워는 계속 늘고 있죠. 계속 하루에 한 3, 40명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명. 그리고 뭐 스레드 팔로워는 하루에 100명에서 70명 정도? 100명에서 70명 정도 늘고 있고. 어떻게 부럽다. 한 거지? 빨리 저가 자료 다 정리해서 릴스로 올릴 거거든요. 네.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 다른 분들 다른 리액션 있나요? 전 뭐, 말씀하세요. 전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요. 네. 작가분들이 네. 그 성취 업무 관련해서 좀 억눌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Let's go. 지영 작가님은 없었나요? 저 딱히 그냥 잘 봤다는 응원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바로 다음 작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준비 중입니다. 민정쌤은 뭐 없었나요? 저요? 네. 저는 제 지인들이 두 가지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예 예술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 그분들은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아예 좀 쉽게 다가가길 원하는 그런 자리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 재미있었다,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 막 자기들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냥 예술의 기능성 하지 말고 자기가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 눈치를 본다고 발언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술의 기능성 하면 자기 라면이라 비유하고 싶었대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반론장이 있잖아요. 대화하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소통의 자리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것도 발언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되게 상혁 작가님이 좀 처음에 사람들이 인상을 보고 첫인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공격적이다라는 분이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 사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김국이네라 이렇게 느낌이 전달이 됐대요. 다. 그래서 어쨌든 다들 좋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다 응원한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소통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다들 이렇게 이런 너무 어린 분들이 이런 자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저도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너무 그 정의로만 가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케이.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그 각자 리액션 확인을 했고요. 저는 리액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팅입니다. 네, 확인할 겨를이 없네요. 아직.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초대하신 분들이 저희가 60명 정원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왔어요. 그 이상의 정원 이상으로 참석했다는 점 있었고, 그리고 유의미한 게 있었죠. 저희 리액션으로 거기 황영식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주신 것들, 황 대표님께서 중앙동 갤러리 공간 사용 제안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운영권을 주신 거예요. 주고 싶다고 운영을 해주길 희망하시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레퍼런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공론장 레퍼런스. 진짜 큽니다. 전 이거를 이제 그 작가의 등용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회차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공적이긴 좀 어려운데 저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거든요.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1회가 이 정도면은 뭐 다음 회차는 이제 엄청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봤어요. 이게 사실 공론장이 진짜 그 뭐냐 쑥쑥해지기 쉽거든요. 내 의견을 말하고 그 리액션이 없으면은 되게 뻘쭘해지는 행사거든요. 뻘쭘해지기 되게 쉬워요. 이게 뭐 만약에 진짜 국회처럼 진짜 노잼이 되거나 아니면은 뻘쭘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쉬운데 그런 거 없이 좀 고취시키는 분위기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본인 이번에 공모전에서 잘한 점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국 작가님부터. 저요. 네. 말을 절지 않았습니다. 오늘 졸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미션이 네. 있었다면? 개인적인 미션이요? 네. 잘 이뤘을까요? 개인적인 목표? 네, 그 흐름에 있어서 최대한 끊김없이 내가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매끄러운 진행이랄까요. 그렇구나. 뭔가 좀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약간 그 잘한 점 주제 선택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잘 풀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딱 한국 작가님 라인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 선택을 되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라이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행사장 가서는 좀 망친 것 같아요. 공론장에서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게 잘했다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한 거 다 말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뭐, 시간 조절 실패도 있고, 제가 청심환 먹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그냥 너무 떨었어요, 일단.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주제 선택이 너무 제가 다루기 좀 껄끄러웠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꼭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언젠가는 말해야 되는 거니까. 성이라는 주제를. 근데 처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가서 말하기에는 너무 센 주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못한 건 중요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개선 그냥 연습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자. 네,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무대 앞에서 리허설 해봤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다음엔 무대에서 리허설할 수 있도록. 네.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거든요. 제가 아쉬웠던 게 트위터에 제 안티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공론장에 못 온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면은 되게 뜨거운 논쟁이 나갔을 텐데 말이죠. 그쵸? 그러게요. 근데 그분들이랑 말씀을 좀 해봤는데, 네. 익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만약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뜨거운 토론장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실시간 채팅 같은 걸로 질문을 받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장소까지 오는 게 교통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기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셨고요. 실시간 줌 채팅 그런 걸로 라이브 켜서 하면서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사실 이거는 그 관객층을 받아들이면 타겟층이 되게 넓어지기는 해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 김상현 작가님은 무엇을 잘하신 것 같습니까?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호소력이 짙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 뭔가 설득을 처음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공론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근데 1회에 걸맞게 설득력보다는 호소로 좀 이목을 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였으면 사실 설득을 하고 우리 어떻게 합시다라고 얘기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증폭시켰다? 저는 이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저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중예술이 아니다라는 시선에 대해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대중예술이라고 칭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중예술이라고 하면은 모든 대중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희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사실 하면서 작품보다 사람이 더 먼저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작품보다 사람이 먼저 보일 수도 있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 중이기도 해요. 고민 중이기도 하고 많이 다음 작품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제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과 내가 거리를 둬야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명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단정짓는 게 아니라 명료해진다, 그냥. 먼저 보이는 아마 이게 먼저 보인다기보다는 동시에 보이는 걸 거예요. 그쵸. 네, 동시에 보이는 거고 구별점을 그 사람으로 구별하기가 쉬운 거죠. 그쵸. 동시에 보이는데 마치 막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른 사람과 들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뭐 못한 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게 못한 있어요? 점이라고 제가 사실 취하려고 했던 이득은 못 취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됐다.
사실 저는 좀 욕심이 이번에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욕심은 있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이었냐면 이번에 이게 2회 혹은 3회가 됐을 때에 오실 분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같은 분이 오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관객이 점점 정해질 것 같아요. 회차를 거듭날수록. 그래서 이게 패널이라는 위치가 점점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팬으로서 다시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그런죠. 이제 작가님들도 다 이제 보통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공론장에 가깝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편을 드는 거니까 이거는 내 편을 드는 거지 지금 내 말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얻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동의하는. 그쵸.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제가 틀린 말을 했어도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충분히 엇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엇나가고 있음을 인지시켜줄 사람들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아마 그 기능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회차를 거듭날수록. 막 강원도 고성 이런 데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오히려 좋죠. 오히려 저는 절 같은 데서 하면 더 좋아요. 절 재밌는데. 절 같은 데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종교를 떠나서 그냥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그 사찰 뭐 아니던 바뀌던. 네, 아니던 바뀌던. 좀 야외 행사를 한번 해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공론장이 굳이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뭐지 하고 볼 수 있을 만한 곳 있잖아요. 뭐 그래서 조금 좀 열린 공간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이 아니라 이번 좀 기회에 지나가던 사람들 저기 뭐 하는 거지? 쟤네 집회는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 맞죠. 서울역에서 많이 해요. 그런 거 서울역도 많이 하고 요새는 용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용산이 왜냐면 지나갈 때마다 조금 그렇던데. 맞아요. 요새는 근데 아마 정치적인 얘기 때문에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용산이나 서울역은. 근데 사실 예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곳은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 갔을 때도 부산역에서 이제 종교 집회가 있었지 부산역 앞에서 뭔가 예술 집회나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한번 시도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나 정치나 예술 세 개 다 어떤 한 가지 이념을 따르고 있는 거니까 그쵸. 이 파워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은 또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면은 저는 슈라이벤 작가님 말씀처럼 저렇게 뭔가 좀 익명의 참가자? 사실 그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익명의 참가자가 오는 거는. 근데 다만 무작위의 참가자는 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슈라이벤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라이브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익명의 인터넷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넘기면 되거든요. 그냥 저희가 읽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등장하지 못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익명으로 오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 레디컬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 분위기 확 도둑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게 윤정쌤 채팅으로 열심히 말을 하시고 계시네요. 익명 극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본인이 가장 지금 익명성을 띠고 있습니다. 익명이 좀 별로긴 한데 익명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 사람의 네. 그 주관은 익명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삶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텐션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텐션으로 좀 컨텐츠를 좀 많이 뽑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면 저희 일단은 이제 추후 컨텐츠는 이거 이제 뭐 잘한 점, 개선점 말하고 나서 이어갈게요. 추후 컨텐츠 네. 이제 운영 방향은. 이정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전 너무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저한테. 이거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말할지, 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확실히 슈라이벤 작가님처럼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것보다 현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공부를 했었어요. 어딘가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지금 트렌드가 뭐 어떻게 되고 좀 이런 동향 파악 정도를 전 좀 그거를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막 파고 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제가 더 공론회에서 예술가라는 단어를 최대한 가깝고 편하게 말하고 싶은 미션이었어요. 저는. 너무 거창한 거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예술을 진정으로 하려는 작가들한테는 엄청난 고뇌와 노력과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이 공론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계속 매주 화요일마다 이야기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리액션 아니더라도 하늘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막 남겨놓는 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친근하게라고 할까요? 조금 한층 완화돼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자 하던 진정한 예술가나 예술은 좀 이래야 된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만 또 파서 이야기하던가 이거를 가지고 작품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거든요, 사실. 네,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사실 앞으로의 하는 계속 활동이나 그런 거에 조금씩 녹여들 것 같아요. 뭔가 딱 바로 고치고 개선하고 라기보단 작품 활동을 하면서 더 말 못한 부분을 작품으로 녹여낸다던가 아니면은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좋습니다. 윤정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잘하셨습니까? 죄송해요. 지각해가지고. 지각이요? 네, 네. 그건 뭐 상관없어요. 죄송하고. 다들 너무 준비 잘하셨고, 그래도 저는 마무리 잘 지었고, 좋았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다들 보기 좋았다고 하시는, 못했다는 점 얘기를 했죠. 잘한 점? 그런 거. 아니요, 다들 좋았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지각해가지고 그거 제가 못한 점 패스. 자, 그다음. 너무 그리고 다 같이 우리 또 그다음 식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빠졌었죠 그날? 네, 이상우 작가님 받았죠. 그래 미리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9월 1일날 우리 오페라 있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기세요. 빨리 대표님. 오케이. 네, 윤정쌤은 거의 30명 가까이 초대 성공, 그리고 이제 홀도, 음악 홀도 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총장님 각종 이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대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케이터링도 준비해 주시고, 윤쌤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뭐 발언할 수 있는 주제 만들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하하.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행사 레버넌스가 생겨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단체의 건가요? 크기는 행사의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조금씩만 더 뭐 꾸준히 성장하고 싶어요. 조금씩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배포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그 읽으면서 볼 수 있는 핸드아웃 자료들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걸 하려면은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더 일찍 모았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트워킹 시간을 이제 2부자리죠. 공식적으로 공지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림을 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거였어요. 관념적이고 약간 맛보기 수준이었고, 이후부터는 약간 공격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의 관념을 어필하고, 내 자신을 어필하고, 그것을 갖고 싶게 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 매력적인 피칭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게 뭔가 IR 피칭 하죠, 스타트업들이. 근데 저희는 이제 작가 IR 피칭인 거죠. 발표 시간을 갖고 진짜 이렇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리고 근데 가장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은 그 이번에 한 것처럼 그 소통하는 게 제일 가장 높은 매력도를 주고, 저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작가한테 그 자생할 수 있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의 목표예요. 그래서 추후 행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개선점이랑 잘한 점 보면은 이상무 작가님은 주변에서 멋있게 생각하는 리액션이 있었고요. 딱히 큰 리액션이 없었구나. 네, 리액션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리액션 자체를 구체적으로 디자인 안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없었어. 그렇게 뭔가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어떤 것을 쓰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은 리액션은 공간 운영 제한, 그리고 전시 제한, 협업 요청 세 가지가 있었고, 잘한 점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통한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활동 레퍼런스 됐고, 개선점은 라이브 기능 추가, 그리고 대중성 강화, 대중성 강화랑 또 네트워킹 수가, 시간 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게, 이게 추후 행사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볼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어요. 저희 추후 행사 어떻게 해볼까? 지역, 주제, 미션, 다음은 어디서 해볼까요? 저는 제 팔로워분 중에서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못 내려가서 아쉬웠다고 하는 분들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서울 너무 뻔한 것 같긴 해요. 좀 서울 말고 서울 근처이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근처인데 재미있는 장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민회관이요? 구민회관이요? 저는 구민회관 정도. 거기가 어디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강동 송파 지역이니까 송파 구민회관, 강동 구민회관 이렇게
사실 배관이 오히려 구민회관이 조금 더 행사 자체를 만들기는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구민회관 자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거든요. 이런 행사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전시나 그런 거는 잘 수용을 안 해줘요. 공모 자체를 애초에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행사라는 거는 구민회관이 조금 더 많이 수용을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요새. 추이가. 갑자기 든 건데 홍대 거리에 버스킹 거리 있잖아요. 거기 앰프 갖다 놓고 마이크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지영 18분. 작가가 옛날에 해봤을걸요? 네? 지영 작가가 옛날에 뭐 버스킹 그거 허가 넣는 거 해봤을걸요? 오. 근데 그거 함부로 안 되는 것도 그게 더 어려운 걸 알아요. 구민회관보다 홍대 버스킹이 더 어려운 걸 알아요. 그 버스킹 존이 있는데 그 버스킹 존이 되게 조그맣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홍대 버스킹 거리보다 신촌역 앞에 하는 게 더 좋아요. 홍대에서 할 거면 신촌에서 하시는 게 공간이 더 넓게 되고, 그리고 제한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시간 싸움, 예약제 이런 싸움이어서 야외에서 하면은 홍대보단 신촌이 낫습니다. 신촌도 유동인구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야외 재밌겠는데요? 옥션 라이브, 아트 옥션 라이브, 아티스트 피칭 라이브, 아티스트 컴피티션 라이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오, 재밌겠다. 그러니까 거리 노래방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뭐냐, 자기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 그 뭐냐, 그 참가자들한테 최소 후원금 받는 거 어때요? 10,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한테 주는 거야. 최소 후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모집할 때부터 이제 쇼미더머니랑 같은 거지. 그 최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냐, 거기 가장 투표를 하는 거죠. 여기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한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최소 한 명한테는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게 1등 한 30만 원 가져가고, 2등 20만 원 가져가고, 3등은 이제 5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어떤가요? 쇼미더머니 느낌으로. 네, 말씀하시죠. 아, 잘못 눌렀는데요. 엄지척. 라이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티스트 라이브, 아티스트 뒤에 좀 매력적인 단어 뭐 없을까요? 아 근데 참고로 그것도 있었어요. 그 리액션 중에 하나 중에 이게 아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냐라는 질문에 그 지금 일단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20대잖아요. 그리고 20대고 대표님도 젊으시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멤버에 대한 교체라기보다는 하는 일에 대한 변화 혹은 이제 예술가로서의 성장, 작가로서의 성장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저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그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듣는 편인데 이제 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성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흘러서 조금 이제 다른 좀 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슈 작가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 해소되면은 작가로서의 문제는 끝이야? 너의 다음 문제는 뭔데? 그러면 넌 이것만 해소가 되면 끝이야?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점진적인 성장을 지켜보는 작가 개인의 성장 혹은 기획의 개인의 성장. 네. 그래서 매번 검증하는 거죠. 저희 스스로. 나 이만큼 저번에 비해 성장했다. 이런 검증을 거치는, 공론을 통해서 검증을 거치는 거죠. 그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저 말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결국에 미션이 작품 판매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님이 그 전에 있던 작품 판매하고 싶다면은 거기다가 걸면 되는 거고 점진적인 성장을 확인하려면 사실 저는 작품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론회를 시작할 때 작품을 먼저 소개를 하고 거기서 오는 이 전 공론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새로운 애로사항이라던가 새로운 예술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지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키워드를 가져와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론회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대표님께서 이제 발제사항을 정해지고 거기서 뽑아서 갔다면 이제 그거를 작품으로 하고 그 작품 사람 앞에 소개시켜 준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점진적인 성장이 됐고 뭐 이렇게 됐고 하면서 또 난 이런 거를 발견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규제를 받았고 그래서 이거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좀 좋게 풀어 나가서 작품 자체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제일 진짜 좋은 게 그러니까 작품의 성장도 있지만 작가의 서사가 생기는 것도 사실 기능이에요. 예술의 중에서. 그래서 작가의 서사가 좀 공론회라는 그 말하는 자리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작가의 서사가 좀 보이면은 그보다 더한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만약에 후원금을 사람들한테 받으려면 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맞아. 예술극장이나 복합문화공간 같은 데 빌려서 확실히 그 사람들 대우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후원금이란 걸 받을 거라면. 그래서 작품을 레일에 안 걸어도 되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세워놓아 놔도 되니까 거기 와서 마이크 잡을 관객들한테는 의자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괜찮은 공간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정 안 되면 대관비라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후원금이라도 받던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더 질을 높이려면. 맞아. 이것도 얘기하겠다. 저희 PPT 사용했잖아요. 네. 저는 이 PPT가 좋았던 게 저희 PPT 하다가 슬라이드에 아예 질의응답 시간처럼 아예 딱 띄워놓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속 작가님들마다 질문하는 타이밍이 다 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차피 사람이 지금 4명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뭔가 계속 이런 형식 이 질문이 끝나면 무조건 질문 타임이 올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Q&A 타임 슬라이드 아예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네. 오케이. 저 아티스트 펀딩 라이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걸 해야겠어. 서울에서 합시다. 어디가 좋지? 좀 이태원 어때요, 이태원? 대원. 서울에 청년극장 해가지고 대관료 반값인데 많던데요. 음, 그렇구나. 연계 프로그램 아이디어 혹시 있으신 것들 있나요? 이게 꼭 공모원장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 형태인 거죠. 행사 형태. 전 일단 그 팔로워분들 중에서 저 취소했던 그 행사 있잖아요. 그 다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이테랑 연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저희는 가능하죠. 네. 저희는 그 5층에 네트워킹 공간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공간은 대관을 해놨어요, 서울에. 네. 그래서 어떻게 아이테랑 연결을 해보고 싶거든요. 공론장 주제랑 맞는 말을 나오기도 했으니까.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행사 형태 뭐가 좋을까? 사실 행사 형태라고 말씀드리면 저한테 요새 떨어진 행사가 이제 전시 말고 다른 행사로 치면은 강연이 아니라 대화의 장이 조금 열리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냥 대화의 장이 좀 필요하다. 네. 그냥 대화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스킬이나 그런 걸 기교적인 부분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적어도 자기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말과 글쓰기 정도요. 우와, 저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제안. 포스트잇을 넣고 포스트잇을 놓은 다음에 질문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거를 읽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옆에다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작품에다만 붙여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어디든 붙여달라 하고, 뭐 작가의 몸에다 붙여도 된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좀 컨텐츠를 만들어 온 다음에 저희가 그 포스트잇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형태가 살짝 뭐라 그래야 돼? 콘서트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공론장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서 올리니까 트위터 댓글 말고 DM으로 연락이 좀 왔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대요, 저랑.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현장에 가지 못하거나 익명성으로 남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잘 포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질문지 받아가지고 출력해도 되고요. 네. 근데 그게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인터넷으로 질문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 조금 쟤네 약간 뭐 불리한 질문을 피했네 이런 식의 텍스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일부러 불리한 질문은 빼고 했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그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면 사실 투명, 네. 그러면은 투명하게 질문이 모두 게시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게 공론회라는 게 그 공간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쓸 수 있는 거고 질문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온라인으로 참여한 것보다 자기 시간에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말을 할 수 있던 건데 인터넷은 살짝 어렵긴 해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티랑 결합하는 건 어떻습니까? 끝나고 무조건이죠. 아니면 계속 파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포스트잇 붙이고 중간중간 뭐 그런 설명하는 타임까지. 제가 5월에 그렇게 전시를 했었었는데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맞다. 파티 결합하면 좋아요. 근데 파티 결합하려면 무조건 서울에서 해야 돼. 그것도 맞죠. 무조건 서울이야. 네, 무조건이야. 그건 맞습니다. 무조건. 저 그 단톡방에 하나 공간 링크 올려놨거든요.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좀 있으면은 끊깁니다. 헐, 저 여기 알아봤던 장소예요. 여기 되게 괜찮았어요. 여기 극단 신세계라는 극단이 운영하는 데인데요. 아마 여기는 행사를 잡으려면 조금 많이 일찍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대관료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애누리가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도 애누리가 안 됩니다. 5만원. 또 합리적인 편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합리적인 편인데, 저희가 뭐 티켓팅 할 거니까. 문제 없어. 최소한 진짜 공간비라도 나올 수 있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꽤 많은 이야기를 오고 갔군요. 일단은 제가 그 아티스트 펀딩 라이브 쪽으로 하고 서울 쪽에 파티랑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제 뭘로 하지? 놀자로 가죠. 놀자. 재미있는 예술. 쾌락. 쾌락이요? 좋은데요. 그럼 그날 수십명이 아파가 되는 건가요? 서울 쪽에 파티랑 결합된 공간 약간 알아보실 생각이시면은 네. 제가 공간 기획자 한 분 어떻게 연결을 해드릴까요? 연결해주세요. 네.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자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대표님 이거는 혹시 언제 예상하세요?
연말 아니면은 연말? 네. 겨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 안쪽으로 12월? 연말 아니면 연초가 되지 않을까. 저도 한 크리스마스 기간 아니면 신년 행사가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죠? 신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신년. 터트려 버리는 거지. 그쵸. 신년 1월 1일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테이스 펀딩을 그거는 신년. 공간 구하고 이렇게 끝났네. 오케이.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아티스트 펀딩 라이브 쪽으로 일단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컨셉을 유지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런 기능적으로 네,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듀스 101인 거죠. 참가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까? 약간 그런 느낌 어때요? 쇼미더머니 패널 같은 느낌 어떻습니까? 저는 좋아요. 얘네들 참가자들이 있고 이제 심사위원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앉는 거죠. 그런 건 어떤가요? 그럼 저희가 심사위원이면 작가들은 또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런 느낌 어떤가요? 그럼 물려서 랩스킬을 집에 보냅시다. 현피를 연습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현피를 연습해야 됩니까? 아니면 랩스킬 연습해야 됩니까? 뭘 연습해야 됩니까? 둘 다. 네? 현피가 더 이제 네.
실용적이겠죠. 야, 그렇죠. 저는 오늘부터 주짓수를 배우러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은퇴하고 주짓수를 배우러. 오케이. 그 일단은 아, 근데 만약에 혹시 제가 이거 제안인데,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제안인데, 네. 아티스트 펀딩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그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 처음에 기획하셨을 때 말씀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는 작가들이 되게 부러워할 거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팩트 같아요. 이거는 팩트고 사실 이게 제일 큰 효과이긴 했어요. 부산에 있는 작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특히나 상국 작가님이나 저랑 지영 작가 빼고 슈 작가만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티스트 펀딩 자체를 부산의 지역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막 서울로 가야 돼 이것보다 펀딩에 집중을 한다면은 부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가도 늦지 않다. 어찌됐든 서울에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뭔가 펀딩에 집중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랑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번에 확실히 인풋은 제대로 대답됐단 말이에요. 네. 부산 예술가들이 지금 발끈했어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용하는 게 약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나쁜 식으로. 맞아. 이게 아무래도 그 기관들에서 집중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뭐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부산문화재단, 부산에 그냥 근데 저희가 그 공문을 다 날려가지고 공문을 다 날렸기 때문에 와달라고 공문이 날려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일단은 이제 다 리액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딴지보다는 펀딩에 집중을 하는 거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부산에서 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도 늦지 않다. 저는 어찌됐든 섭외보다는 공모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섭외하면은 애들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섭외는 안 할 거고 이게 그냥 이제 공고를 하고 거기에 참여할 거면 참여하고 안 할 거면 좀 안 되는 애들은 좀 자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간보거나 뭐 그런 협조적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재배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산 작가들은 모수가 작기 때문에 부산에 작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테르에서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부산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파리 작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부산에서 저희랑 같이 하는 분들은 저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공모 자체를 부산 작가로 한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치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일단은 전국 공모로 하고 행사는 부산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한 번 정도는 부산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게 일단은 두 번째 시작점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검열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실.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이제 화요일 10시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스터디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진짜 심사위원 할 거면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대표님이 조금 문제를 조금 바꾸셔가지고 네. 조금 참여를 유도하는 건 어때요? 대표님께서?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분들이나 관객분들이나 뭐 여러 방면으로 많잖아요. 참여 유도요? 어떤
뭔가 이게 주체 주간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 좀 좋겠거든요, 사실. 더 많아지면. 네, 약간 그 아이텔을 그 하고자 하는 주체 주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에 뭔가 우리랑 작업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라는 그런 태도는 예술가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면은 한 번 정도는 인원을 다시 모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얘기를 꾸려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공모를 한번 돌려봐야겠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어른분들이나 조금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 학생 친구들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괜찮고 그런 분들로 좀 다양한 계층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펀딩 라이브를 미술관 시립미술관에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해줄까요? 시립이 해줄까요? 시립과 구립 자치단체는 펀딩이란 말 되게 싫어하는데 해줄까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제안해봐야겠다. 일단 기획사 작성해가지고 대관 신청 한번 넣어볼게요. 되면은 부산에서 합시다. 되면 대박이긴 해요. 네, 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에 일단은 넣어볼게요.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펀딩 라이브 해보고 여기 되면은 미친 거죠. 진짜 엄청나죠. 오케이 그러면은 공립 기관에 펀딩 라이브 제안을 해보고 되면은 부산에서 공모를 여는 걸로 합시다. 네, 그게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 다 됐고요. 저희 윤정쌤이랑 저희 이제 5명, 6명, 총 6명 있는 방을 따로 팔게요. 네, 거기서 네. 거기서 이제 추후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저기 이제 14명 있는 곳은 약간 미술 스터디 용 방이거든요. 이건 기획용 방이랑 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주 화요일은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제가 뭔가 세미나를 진행해드려도 되고 제가 이제 매주 제가 한 2-3일에 한 번씩은 강의 자료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매주 화요일은 그냥 스터디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